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에 하락하며 19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도 외인의 팔자세에 600선이 깨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르면서 원화가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경기 침체와 증시 급락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나라 빚을 늘리면서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는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이들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목요일인데요. 금요일 밤이 그리워지지만 그래도 더 값진 주식 정보를 갖고 오셨으니까요.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주식 전문가, 최명선 전문가 그리고 김도영 전문가님 자리해 보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완성차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자동차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이 자금 조달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올 들어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네요. 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싸 소식은요. 수주가 급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도 이 수주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꽤 굳건한 그 흐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주 잔고가 곧 미래 실적을 담보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요.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 세트레가이, PNT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아플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타기환송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 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 움직임이 좀 그려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대법원은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고 또 경영 승계 작업을 인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우선주, 생명, 화재, 물산 등 약세 흐름 보였고요. 반면에 이부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의 경우 호텔신라와 호텔신라 우선주와 관련해서 큰 급등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같은 경우 좀 악재가 쭉쭉 이어졌었는데요.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간신히 버티는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분쟁 격화 탓인지 국내 투자자에 비해서 그 투자 심리가 외국인에게는 더 위축된 모습입니다. 다만 8월 연이어서 터졌던 변수라든지 악재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함께 참고하시면서 지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완성차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수주가 급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약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으로 삼성그룹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으로 인해서 8월 증시도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비타민 음료수를 주시는 비타민 기부천사죠. 최명선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뭐 세상 요즘 들어 힘들죠, 장이. 네. 뭐 미국과 중국도 막혀 있고 또 한국과 일본도 좀 막혀 있고 뭐 북한과도 막혀 있고 또 국내 증시라든가 경제도 어려운데 뭐랄까 그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 좀 상승폭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방탄소년단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상 시상식 때 그 팰리세이드라는 차를 타고 현대차를 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시상식에 참가했는데 그 방탄소년단 효과 그 팰리세이드라는 차가 지금 뭐 폭발 직전으로 많이 팔린다 합니다. 그래서 선풍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 방탄소년단이 광고했던 현대차 그 팰리세이드죠 차가 기다리는데 뭐 우리가 예약을 하면 기다리는데 1년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쳐서 다른 차 사는 사람도 이제 많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 얼마나 많이 팔리면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차 사는데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이 현대차, 기아차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좀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너무 좋고요. 그 부품사가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장에 지금 4개월 연속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만도라는 이 자동차 부품사인데도 이 만도라는 그 회사도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뭐 급등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시장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지만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팰리세이드 광고 효과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 많이 상승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좀 무거운 반면 이 부품사들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평화전공이라든가 도울산업이라든가 여러 그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 추세가 좋은데 이런 종목을 좀 유익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님들 좀 대응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선한 해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현대차를 탔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부품주 현대모비스와 만도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탕한 웃음이 매력적이신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좀 답답했던 것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월, 화, 수, 목 각각 요일별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이 시장에 아무리 좋은 종목고 이것이 없으면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수급이라는 측면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MSCI 5월 달에 시작이 했고 이번 8월에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리밸런싱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 시장 쪽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2조 8천억 정도의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화요일 27일 기준으로 종가상 리밸런싱 완료가 되고 28, 29 오늘까지는 좀 여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정도 규모에서 매도가 진정되는지 규모가 필요하겠고 9월 1일자를 시작할 때 9월 증시에서 실제 외국인들이 매도만 나오지 않아도 호재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 매수로까지 전환이 된다면 시장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도의 이슈이겠죠. 우리 최명성 소장님께서 현대기아차 부분의 팰리세이드 부분을 언급을 방탄소년단은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확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평화협정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성장주에 대한 재고 부담이겠죠. 예를 들자면 MLCC라든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ESS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이 3분기를 좀 넘어갔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돌발성으로 나왔던 한일 관계 쪽에서의 불협화한 부분이 좀 빠르게 방송국을 오는 길에 불화수소에 대한 또다시 한번 첫 수출
허가가 됐던 부분까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 악재에 시달린 부분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9월장 그리고 10월장은 즐겨봐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라면 우리도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또 국내 증시가 쭉쭉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팔자세가 강해지면서 악재에 시달린 8월이었지만 2019년에 MSCI 지수 2차 리밸런싱 이슈가 있고 또 불확실성 확대로 부담 요인이 작용했지만 차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싸 인사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싸 소식에서도 짚어드렸다시피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오늘 삼성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보겠습니다. 오늘 2시 10분까지는 그래도 5%대 상승률을 좀 이어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중에요. 이렇게 쭉 빠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결과적으로 14,000원 빠지면서요. 27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육물산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삼육물산이 우리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었던 고차단성 필름에 대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특허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 연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삼육물산이요. 어제 이어 오늘도 기분 좋은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21.10% 뛰어오르면서 13,3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KMW 가지고 왔습니다. 자, KMW가요, 무섭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마저 돌파를 하면서 이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 오늘 좀 그려졌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KMW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죠. 자, 월간 기준 8개월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으면서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3,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가지고 왔는데요. 자, 광섬유 또 이 통신 케이블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이 대한광통신이요,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SK증권에서요, 이 중국 내 광 케이블 수요가 이제는 점점 회복 중이고 게다가 서유럽 국가들의 광 케이블 도입률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광통신에게 아주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보실까요? 오늘 8.82% 뛰어오르면서요. 3,950원 그려냈고요. 장 초반에는 4,000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그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옵티팜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큰 거래량 보이면서 큰 움직임이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옵티팜이 박테리오파지와 관련해서 이 특허를 4건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특허는요, 이 병원성 세균에 좀 더 유효한 그런 특이 박테리오파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5.13% 뛰어오르면서요. 9,23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역시 장 초반에는 10,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그려졌었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이슈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게 하락했고요. 삼육물산은 21% 이상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로 인해서 KMW와 대한광통신, 옵티팜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쟁쟁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네. 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그 실질적으로 기회라든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2달 전에 그 대한광통신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추천했는데 그때 한 20% 정도 간 것 같은데요. 또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평상시에 100만 주 나오는 거래량이 오늘 2,3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평상시 100만 주가 오늘 2,300만 주니까 23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이제 5G 관련주가
이제 RFHIC라든가 뭐 KMW가 신고가를 하면서 계속 가는데 대한강통신만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가 올려서 이번에 그 통신 장비라든가 광섬유 및 광케이블 제조를 판매를 하는데 동남아시아든가 중동 또 인도 쪽에 많은 수출이 됩니다.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라든가 수출면의 보호라든가 재무제표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3,500원에서 오늘 장중에 16% 갔는데요. 전고점이 약 5,500원까지 보입니다. 근데 이 그 차트를 잘 보시면 요 근래 시장은 안 좋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상승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목 대한강통신은 전고점 5,500원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향후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거래량 증가 포착이 됐는데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양호한 매출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대한광통신에서 아마도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전 세계 부분에 봤을 때 4차 혁명 부분에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5G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많고 있죠. 바로 KMW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곧 MTN 이꼬로 KMW가 될 것 같고 KMW 이꼬로 주쌤 김도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기지국 부분에 대해서 송수신의 특정 대역대 부분의 주파수겠죠. 즉 송신부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필터링을 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로스, 즉 손실률이 발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송수신 부분에 대한 불량률들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실제 우리나라의 연말까지 현재 7월 말 기준에 7만 기가 기지국이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만 기, 맥스 정도로 좀 확대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만 기, 국내만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돌발적인 부분에 중국 시장 부분의 연내 부분에 대한 상용화를 다시 연기를 했죠. 위축이 되었긴 하지만 동사도 살짝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유자의 영역 기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부터는 6만 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6만 원대의 이유는 바로 트레이딩 관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따라붙어 있는 물량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을 나온다라고 봤을 때 56,200원대의 56,000원에서 56,200원 정도의 강력한 지지력을 한다면 신고가를 계속 때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전반적으로 분명히 급락을 이용해서 신규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지 완전히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MW를 들으면 주쌤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5G 기지국이 계속해서 연내 15만 개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된다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머니W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에서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이 승자가 공개가 되면요. 다음 날 오전 9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무료 방송에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시 펼쳐졌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바로 타가시게 되셨을까요? 자, 저희 푸짐한 상품 저희가 오늘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2788님 맞으신가요? 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머니W 스탁스에이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은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AFW가 오잉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예림당을 가지고 와주셨던 최명성 전문가 0.5% 상승하면서요. 오늘 강보합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예림당을 가지고 와주셨던 바로 최명성 전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오늘 나눠볼 종목들 힌트를 얻어보러 가보실까요? 네,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정말 시원시원하면서 확실한 우리 주쌤 나와 계십니다.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 와, 6글자네요. 자, 이 6글자 어떤 종목일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요. 자, 먼저 건설이라든지 토목, 플랜트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까지 함께하게 되면서 그 사업 영역이 더 확장이 돼가고 있다네요. 과연 어떤 기업일지 자, 풀네임과 함께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탁스에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닥 탈출의 선구자,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따뜻하면서 또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전문가 분이시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4글자입니다. 자,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자,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제약주를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제약주 관련해서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관절염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함께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스탁스에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오전 9시 이 장이 시작할 때 무료 방송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전 9시면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막 이제 고심을 하실 텐데요.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그 힌트를 얻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시크릿 종목도 공개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쌤과 함께 스탁스에이즈 먼저 시작해 볼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스에이즈 첫 번째 종목은 주쌤 김도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종목 공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신원 종합 개발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완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기사를 뒤져봤더니 짜잔 이렇게
청담동에 있는 럭셔리 빌라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요. 완판이 됐다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자체적인 고급 빌라 쪽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라든가 침체 분위기, 그다음에 분양권 상한제 부분에 위축되어 있던 부분이 오히려 틈새 쪽에서 고급 빌라 쪽.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도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저런 고급 빌라를 한번 지나갈 때를 보면 나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치가 이번에 어퍼하우스 청담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 선정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완판이 되면서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어퍼하우스 정말 완판이 될 정도로 매력적인 한번 저도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도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뭐 분양이라든지 부동산 쪽은 워낙 정부 정책하고 연관돼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도 확보를 하는 게 좋은데 네. 신원 종합개발은 이런 게 좀 충족이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1년 정도, 그러니까 매년 7월 정도에서 이제 도급 순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196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36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서는 도급공사가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퍼하우스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고급 빌라 부분에 다시 한번 매출 드라이브를 좀 하고 있죠. 방배동 어퍼하우스의 완판에 이어서 이번에 청담 완판까지 나왔고 네.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완판까지 감안을 해놓고 본다라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분기 실적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부분에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궁금해했었던 플랜트나 관토목 부분에 대한 네. 사업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익 계열 부분에 있다가 원익 계열사 부분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삼성전자 향만의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그 토목 공사들을 좀 받아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바를 통해서도 또 다시 동사가 이 토목공사 부분을 좀 가지고 온다라는 거 보면 도급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중소형 건설사의 기준에 하고 있는 도급공사 부분의 토목공사에 대한 매출을 갖고 있었는데 자체 브랜드인 고급 빌라를 통해서 더 매출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동사가 조금씩 체질을 바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도 잘 갖고 있다 했는데 플랜트랑 그리고 토목건설 쪽도 함께 확보를 하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 수 있는 분양까지 계속해서 실적도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에도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탐방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확인해둔 부분의 자료들도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작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실제 2위 제조업체인데요. 자동차 부분에서 중국발에 대한 실제 동풍자동차를 통해 전기차 부분의 완제품, 그러니까 완성차 부분이겠죠. 와, 완성차.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육성책을 언급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우체국 그리고 또 쿠팡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강원 일자리 부분에 보면 소형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류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앵커님이 네. 뭔가를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하죠.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사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차량들이 이제 조금씩 이 제품으로 완제품 쪽으로 완성차 쪽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앞으로 좀 그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추이의 신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고급 빌라에 이어서 또 하고 있다,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라면 네. 뭔가 주가 자체의 성장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풍자동차는 중국에서 큰 회사인가요? 네, 실제로는 2위의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하고 맞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가 1등의 제조 완성차 회사였다고 한다면 네. 기아차가 2등의 제조 기업체였다라고 한다면 이 동풍자동차 같은 경우는 2위 정도의 지금 현재 중국 현지 로컬 자동차 회사다라고 보시면 네. 좋겠고 전기차 쪽이 먼저 일단 우리나라에 승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메커니즘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2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풍자동차의 또 완제품
제품까지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종목이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오늘 머니W에서 새로운 펜을 사주셔가지고 이 새로운 펜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판넬 봐주실까요? 자, 오늘 주쌤이 가져오신 종목은요. 바로 신원종합개발이었습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께서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이 어퍼하우스였죠. 이 어퍼하우스 제가 여기 해시태그 걸어놓은 것처럼 뭐 방배라든지 청담에 있어서 완판이 있었고 지금 또 완판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쭉쭉 몰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급 빌라 시장이 확대돼가고 있더라. 여기서 시장의 성장성 좀 확인을 해주셨고요. 게다가 그러면 신원종합개발은 뭐하는 원래 회사였는데 라고 보시면 자, 기존 사업에 있어서 뭐 플랜트라든지 토목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빌라 신규 사업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사업 플러스 사업 거기다 이익 더하기 이익이 되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는 자동차 분야로까지 그 사업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 동풍자동차가 이 중국에서는 2위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풍자동차를 이 신원종합개발에서 관련 독점 수입하고 판매한다고 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주쌤께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주쌤! 네. 계시죠? 네. 네. 제가 질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네, 날카로워야 될 텐데. 날카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자사주 취득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20억 가량을 좀 장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호재라고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액면가 아래에서 이뤄진 금액이어가지고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호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날카로웠나요, 전문가님? 네, 조금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실제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동사가 이제 대표이사가 실제로 자사 취득했던 부분에서 자신이 자신 있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지분 취득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주주가치 재고 차원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을 20억, 약 20억 정도 규모 50만 주 정도를 시장 장내에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긴즉슨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우리 캐스터님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3,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배의 완판, 어퍼하우스, 그다음에 청담의 완판,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태원 어퍼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청담 대비했을 때 60% 이상의 분양가가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OP, 즉 마진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률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도 업사이드, 4분기도 업사이드가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현재 액면가 이하 부분은 워낙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는 자신 있게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는 거래량 수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면가 이하 거래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이걸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실제적으로 이제 주봉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주봉의 패턴들을 보면 2018년과 19년도, 그러니까 앞에서 동풍자동차 관련된 CK모터스, 그러니까 계열사 부분에 대한 전기차 부분들이 언급이 됐을 때 실제 바닥권들에 대한 다중바닥 형태가 좀 이렇게 만들어주었다. 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3,000원대에 보면 강력한 다중바닥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봉상에서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하면서 앞에서 좋은 소식과 함께 거래량을 수반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착이 되었죠. 그 부분이 주봉을 보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디가 있다는 것과 주봉에서의 중요한 마디 변곡 부분이 이렇게 한 4,8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상에서 장대 대량 거래량이 되었고 오늘 잘 눌려줄 때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단기 트레이딩 쪽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100원대에 돌파를 안착을 하게 되면 직전 고점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저는 앞에서 액면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액면가 목표가인 5,000원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다중바닥 형태로 만들었던 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시초가 부근에 자신 있게 매수를 한번 해보자. 대신 비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직 수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부분에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내일 시초가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두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시원하면서 확실하게 오늘 또 주쌤 나와주셔서 신원 종합개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판넬 봐보시면요. 이 고급 빌드 시장 확대돼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이 빡빡 끌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동풍자동차 중국 2위인데요. 관련해서 독점 수익과 판매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자신 있게 시초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액면가 부근이었던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3,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너무 잘 되는 신원 종합개발 내일 시초가 꼭 노려보세요.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이번 주 우승자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갖고 오신 종목이 영진약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진약품이 1962년부터 설립이 됐으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버텨온 건 실적이 튼튼하게 잘 갖춰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하면 최명성, 재무제표하면 최명성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롱런하기 위해서, 장수무강하기 위해서 또 실적 안 좋은 거 이제 우리 시청자한테 소개했다가 잘못되면 네. 저는 또 큰일 나죠.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까? 가장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실적을. 그렇죠. 네. 최소한 이제 전문가 생활 한 120살까지 하려고 하는데 롱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영진약품이 이제 1962년도에 이제 회사가 설립돼서 제약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은 그 이 회사가 65년 만에 올해 최초로 2천억대 매출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65년 만에 최초 매출 2천억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가 좋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KTNG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거의 나라 것인데 엄청난 돈이 많죠. 그래서 한국 그 담배인삼공사 KTNG가 영진약품의 대주주인데 지분을 5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가 너무 좋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빵빵한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 거기에다가 든든한 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KTNG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탄탄대로를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새 제약바이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진약품도 빠졌죠? 회사는 좋았는데 요즘 뭐 거의 뭐 바이오 제약 순환 시대였죠. 맞아요. 뭐 네. 삼성바이오 또 뭐 신라젠, 뭐 코롱티슈진 여러 가지 HLB 등 뭐 대형 그 바이오 제약 이슈가 한 6, 7가지가 악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본야직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그 최근 5년 동안 이제 최고가가 19,200원인데 요 근래 4,000원까지 왔습니다. 4,000원. 그래서 거의 뭐 네토막 거의 뭐 75%가 이제 손실이 났고 바닥에 있죠. 그래서 거의 낙폭과대가 최고의 이제 낙폭과대인데 회사는 좋고 실적은 좋지만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여러 가지 실수가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이 차트 보시면 영진약품이 요 근래에 한 4년 전에 최고가가 19,200원이 요 근래 들어서 4,400원 거의 뭐 4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낙폭과대 거의 4분의 1 토막인데 주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진약품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KTNG가 또 대주주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로 봐서는 좋아지는데
4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거든요. 네. 그래서 올 만큼 왔다. 또 요 근래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2, 3일 동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닥은 찍었고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최상의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뭐니 해도 바닥일 때 사야 되는데요.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그리고 버블 논란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영진약품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으셨던 건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네. 어제 그 이제 인트론 바이오하고 이제 알테오젠 그런 바이오가 30% 상한가 간 종목이 많았고 이틀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거의 30 종목이 바이오 제약이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그 매수하신 분들이 3년째 거의 뭐 반 토막에서 세 토막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이 이제 8월, 9월이 돌아오죠. 9월. 네, 9월이죠, 이제. 약간 좀 요즘 썰렁하죠. 네. 그래서 가을, 겨울 들어오면은 이제 제약인데 네.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가지 하겠는데요. 네.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가을, 겨울철에 약을 많이 드시고 병원을 많이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여름에 많이 약을 드시고 병원을 많이 갑니까?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겨울이 되면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몸이 좀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도 계셨었는데 네. 그때도 겨울에 되시면 유독 아파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아주 젊으시는데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제약주는 이제 가을, 겨울철이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는 멀쩡히 이제 돌아다니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제 가을, 겨울이면 뭐 춥다, 감기 걸렸다, 뭐 어디가 아프다면서 거의 병원이라든가 뭐 병원을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약국에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약주, 바이오주 보면 가을, 겨울철에 또 이른 봄까지 매출이 2배, 3배 이상 뜹니다. 그래서 네. 영진약품도 뻔하죠. 이게 제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을과 겨울 또 이제 이른 봄이 올 때까지는 제약 매출이 더블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낙폭 과대도 있지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번째로 바이오 제약의 반등구가 또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가을, 겨울철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좋은 영진약품 많은 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가을, 겨울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요? 정말 여러분 기지개 활짝 펴시면서 스트레칭 많이 하시면서 가을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 관련해서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영진약품이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요. 3년 연속이나 양호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이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진단해 주시는데요. 오죽하셨으면 실적하면 최명성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혹시 최명성 전문가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싫어하실까 봐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전문가님 괜찮으시죠? 아, 네, 저는 네. 뭐라도 다 좋습니다. 네, 뭐라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재무제표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이거 정말 제가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요. 주가가 낙폭 과대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9,000원쯤대였는데 지금 현재가 보시겠어요? 보시면 현재 4,000원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토막, 반토막도 아닌 네토막입니다. 4분의 1가량 떨어진 건데 자,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KTNG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네토막 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저평가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제약 바이오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3, 4분기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만 되면 이 제약 바이오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잘 짚어보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최명성 전문가님, 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자,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크게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약품 관련해서 이 관절염이 최근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진약품도 이 관절염 관련해서 국내 임상 2상에 들어갔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상당히 좀 애리하고 좀 수준 있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참 잘해주시는데요. 이제 그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임상, 이상, 삼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트를 좀 바로 보겠습니다. 요즘 그 이슈가 됐던 HLB라는 그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이 종목이 그 10,000원대에 있는 종목이 임상, 이상 이번에 삼상을 간다 해서 무려 15만 원까지 10배가 거의 15배가 상승했습니다. 또 요즘 이슈가 됐던 신라젠도 앞전에 이제 8,000원, 10,000원짜리가 15만 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임상, 일상, 이상 이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10배 정도 나오는데 이제 영진약품도 보시면은 지금 임상, 이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왜 이렇게 임상, 이상을 강조하냐면은 이 회사는 뭡니까 저기 그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KTNG 가져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고 뭐 개인 회사야 뭐 작전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임상, 이상을 걸쳐서 삼상까지 가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캐스터님께서 질문을 참 잘하시는데 앞으로 내통망이 났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임상,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이 이제 국내 임상 2상 중인데 이제 3상으로 더 나아간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때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 가격 전략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4,400원인데요. 내일 뭐 4,400원 전후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김동영 전문가께서 시초가부터 잡으라는데 저도 시초가부터 내일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4,0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4,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6,000원을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주쌤에 이어서 최명선 전문가님도 내일 시초가를 매수가로 잡으셨습니다. 자, 경쟁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매수가와 매매 전략 이런 것들 묶어서요.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실적하면 최명성, 최명성하면 실적, 또 경주채부자 하면 최명성. 네, 여러 가지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최명성 전문가가 가져오신 종목 바로 연직약품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보시면 역시 재무제표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 주가가 현재 네토막이 나 있는데 과도한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큰 섹터별로 봐도 제약 바이오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영진약품에 관련한 재료들 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서 전략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자신 있게 시초가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도 6,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길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개를 펼 영진약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최명선 전문가님이 내일 오전에 무료 방송이 있으신데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힌트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약 30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좀 요즘 뭐 신나는 제약, 뭐 바람 같은 제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고 아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명선 전문가님의 시크릿 종목이 궁금하시고 또 다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정보를 원하신다면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성공투자 지침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